안녕하세요. LSR 고객연구소 전문위원 신성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처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편리한 이동수단이었다면 갖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심미적인 오브제로, 그리고 이제는 개인화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에서 승차감과 하차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정차감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요. 이 정차감의 시대에서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자기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에 차는 집이나 카페와는 좀 다른 그런 아늑함과 편안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동행 관찰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길에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퇴근길 집 주변이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귀가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4개국 총 약 26,000명에게 답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차를 편리한 이동 공간만큼이나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출퇴근길 길에서의 시간은 아깝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차는 이제 이동수단을 넘어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러면 머무를까요? 한미 평균 65%의 사람들이 주행 전후로 차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행과 상관없이도 차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그중에 미국은 좀 더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차가 이동수단일 때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 철학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까입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목적지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무르는 공간이 된 차에서는 차에서의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차에서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3가지 경험 테마로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일과 여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원격 근무 등으로 이제 일과 여가가 혼재된 유연해진 시간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관리와 자신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자칫 길에서 버려질 수 있는 이동 시간에도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동 시간을 소요 시간에서 황금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트랜스포머블,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첫 번째 경험 테마입니다. 이동 상황과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공간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의 즐거움에 관한 것인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워라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유휴 시간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시간을 킬링타임 활동 위주로 보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출퇴근과 같은 이동 시간이지만 이때도 여행처럼 내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삶에 영감을 주는 비일상적 경험의 여정, 익스플로러블이 우리가 제시하는 두 번째 경험 테마입니다. 확장된 컨텐츠와 서비스를 통해서 새롭게 즐기는 탐험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관계인데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열망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개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테마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 릴렉서블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즐기는 혼자만의 휴식 경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제시한 경험 테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려본 이상적인 미래, 모빌리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각 테마들로부터 다양한 경험 컨셉신들을 발굴했고요. 컨셉이 단순히 컨셉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경험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세 가지 경험 테마의 알파블, 미래 모빌리티 경험 비전입니다. 고객 경험의 알파에 가능성의 에이블을 더해서 저희는 알파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카 형태의 경험 프로토타입으로 시연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잠시 올해 초 CES에서 소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ost exciting was the seating arrangement and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the car, like, you know, the occupants in the car in a different way. Like, because we have a family, and that was instantly what I thought of, like, you know, how we spend time in the car together, and that gives us like a whole different way of interacting while getting from one place to the next. Yeah, I like that a lot. Yeah. I love it. I think it has a lot of great uses, you know, whether that be for personal use, but also for schools and campuses. 네. 그래서 저희가 알파블 경험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이상적인 미래 삶의 비전인데요. 이것은 현재로부터 보면 먼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먼 미래 사이에는 구체적인 기술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미래가 존재하는데요. AI 기반의 모빌리티에서 가시적인 이 미래의 주요한 기술적 기회는 아마도 자율주행과 AI 에이전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과 AI 에이전트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여기서의 경험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사람들은 운전이 좋아서 할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일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굳이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좋아서 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60% 가까운 사람들이 자율주행 되더라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제든지 차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나는 내 차를 꼭 갖고 싶다 하는 사람이 90%나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직 기술에 대한 신뢰감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운전 조작의 즐거움과 차량 소유의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체험해 봤을 때도 답이 같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상황 구현을 통해서 고객 행동을 연구해 봤습니다. 운전 조작이 필요 없어졌을 때 차 안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은 어디까지 확장 가능할까? 그래서 일하고 쉬고 먹고 즐기는 인간의 기본 경험 영역을 축으로 해서 그 확장 가능성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상하고는 좀 틀리게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공간이 제한적이고 차량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활동으로의 확장보다는 지금까지 반쪽짜리였던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휴식 경험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것을,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에 대한 기대와 상상은 어떤 것일까요?
듣기만 하던 음악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큰 화면, 그리고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동에 맞춘 컨텐츠를 필요로 했는데요. 이제는 컨텐츠 시간에 맞춘 이동을 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 중에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경험에 대해서 스케치를 그려봤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선이나 자세에 따라 올라오는 디스플레이를 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면 유리창이 홀로그램화 되면서 거기에 대화면 극장이 되는 경험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휴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불멍이 주는 경험처럼 뇌를 쉬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정서적인 힐링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차에서 잠깐 자거나 쉬어도 조금 왠지 찌뿌둥하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차 안에 있기 때문인데, 움직이는 차 안에 있지만 정지된 공간이 주는 그런 안정감에 온전한 휴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밖을 주시할 필요가 없어지고 차창이 모두 디스플레이가 된다면, 비록 지금 막히는 도심을 달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이 숲속이 되고 노을 지는 바닷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AI 에이전트는 어떠해야 될까요? AI 에이전트는 AI 기술을 고객 접점의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웹에 접속해서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라우저 같은 역할인데요. 이런 인터페이스의 역할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F 작품 속에 등장하는 AI 에이전트를 주로 보면은 사람과 동등한 파트너로 그려져 온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견도 좀 하고 충고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그려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삶 속에서도 차 안에서 그런 캐릭터의 상호작용을 기대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AI를 접할 수 있는 기기인 스마트폰을 차량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궁극적인 AI 에이전트의 모습이라고 예상되는 수행기사 서비스를 통해서 모빌리티 AI 에이전트의 모습을 유추적으로 탐색해 봤습니다. 수행기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시간 준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간 준수, 딱 4글자지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탑승자의 약속 시간을 준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계산 역량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이모셔널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선을 지키면서 통제 가능한 관계의 친구 아닌 비서의 역할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수행기사분들의 경우에 처음에 일 배울 때 클라이언트가 먼저 말 걸 때까지는 절대 먼저 말 걸지 말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좋은 기사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행기사 달린 차를 타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택시를 탈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얘기하면 보통 선호, 개인 선호, 취향 맞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차 안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맞추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헤아리는 배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청각이나 후각 같은 감각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심기경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기경호는 원래 경호 쪽에서 쓰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시는 분의 심리적인 안정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우처럼 예민하게 감지는 하되 곰처럼 적당히 알아도 모른 척하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곰이면 절대 안 되고 여우면 좋은데 곰인 척하는 여우가 베스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수행기사분들이 합니다. 아무래도 차라는 같은 공간 안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앞서 보신 이런 이제 이모셔널한 서포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배려에 공감 지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행기사의 효율적인 지원에 공감 지능에 편안한 배려를 더해서 모빌리티 AI 에이전트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탑승자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까지 배려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수행기사의 역할이 주행 중에 국한되지 않듯이 AI 에이전트 역시 주행 전후를 아우르는 토털 저니 관점에서 경험이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AI 에이전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서 보면 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차에서의 경험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차의 기술적인 기회 부분을 자율주행과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실제 고객의 삶에서 가치를 더하고 또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 영역과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은 삶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삶에 대해서 연구해온 우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